자, 이제 문제들 보면서 방금 배웠던 거 쭉 한번 가볼게. 1번 봐봐. 표본 공간 S는 A, B, C, D이고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C, B, C, D에 대하여 A 바 B, B 바 A의 값을 구해라. 자, 집합 A, 사건 A는 A랑 C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사건 B는 B, C, D가 일어나는 거. 자, P의 A 바 B, B 바 A를 한번 봅시다. 조건부 확률을 표본 공간의 축소로 관찰하고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 자, P의 A 바 B라는 건 누구 중에 누구 차지하는 비율이야? 식으로 쓰면 그게 맞는데 그것보다 더 의미로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B라는 건 B, C, D야. 이 중에 A라는 AC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야? C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 개 중에 몇 개? 3분의 1. B 바 A라는 건 AC라는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밖에 없어? C밖에 없으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의 축소를 관찰해 주시면 돼요. 3번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쉬운 거니까.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에서 뽑았더니 12의 약수 였대 이미. 그럼 더 이상 나 12개 카드 다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표본 공간은 12의 약수인 1, 2, 3, 4, 6, 12로 줄어들었어요. 이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 홀수 누구누구 있나? 1, 3, 4. 몇 개 중에 몇 개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어느 사진 동호회 회원을 조사했더니 전체의 75%가 20대고 남자인 20대는 전체의 60%였다. 이 동호회 회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20대일 때 그 회원이 남자일 확률은? 지금 이게 문제가 문장으로 주어졌습니다. 얘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하면 더 편할까? 식이나 표나 수형도 3개 있거든? 물론 식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문제는 식으로 풀 수 있어. 더 편하면 좋지 않냐? 이거 뭐가 편하겠어? 표가 편하겠지? 그럼 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뭐랑 뭐 갖고 표 만들면 될까? 남자다 남자가 아니다. 뭐 남자가 아니면 여자겠지. 근데 여자란 말은 없어도 뭐 남자가 아니다고. 또 어떤 사건이 있어? 20대랑 틀딱이다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75%가 20대래. 그럼 그냥 전체 그냥 편하게 100명이라고 치자. 어디가 75야? 20대 다 합친 게 75야. 그러면 틀은 몇 명이야? 25명. 그 다음 남자인 20대는 전체 60%다 하니까 남자 20대 여기가 몇 명인 거야? 75%. 문제를 잘 읽으라고. 누구의 60%? 그럼 몇 명이야? 60명. 자, 그러면 여자 20대는 몇 명이고? 15명.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는 모르겠군요. 오케이. 자, 이미 이 사람이 몇 대였대 이제? 20대였대. 그러면 이제 전체 100명 볼 필요 없이 어디만 보면 돼? 20대 보면 돼. 근데 그 중에서 남자일 확률이니까 몇 분의 몇이구나? 75분의 60이구나. 표가 없어도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레벨 2도 몇 개 봅시다. 여기서는. 자, 8번 보겠습니다. 12명의 학생이 방과 후 과목 중 한 과목씩 선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학은 4명이 뽑았고 과학은 8명이 뽑았대. 12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3명이 모두 같은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과목이 수학일 확률은? 자, 한글로 써보자. 굳이 사건의 이름을 A, B라고 굳이 안 붙여도 돼. 한글로 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일단 한글 읽으면 빠 뒤에부터 나와야 돼. 배경사건이 뭐야? 3명이 같은 과목이야. 근데 그 중에 뭘로 같은 걸 찾고 싶은 거야? 수학으로 같은 거를 찾고 싶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굳이 쓰면 이거야. P 3명이 같은 과목을 골랐습니다. 그거 분해. 그들이 수학이 같은 걸로 고른 거니까 뭐 교집합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근데 굳이 이거 확률분의 확률로 안 하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3명이 같은 과목을 고를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같은 과목을 고른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니? 그렇지. 수학으로 같은 거일 때가 과학으로 같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분모가 자연스럽게 수학으로 같다 랑 과학으로 같다 가 있는 거고, 그 중에 나는 뭘로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수학으로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12명 중에 3명을 뽑을 겁니다. 근데 수학으로 같을 확률은 몇 명 중에 몇 개 뽑아주면 돼? 4C3 뽑아주면 돼. 과학으로 같은 건 8C3. 그 중에 이제 수학으로 같은 거는 4C3. 조건부 확률의 가장 큰 특징이 식으로 문제 풀 때 분모 중에 한 케이스 이상 똑같은 게 분자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표본 공간을 줄였고 그 중에 누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는 들어있을 거야. 자, 4 더하기 8C3이 얼마지? 자, 그거 분의 4니까 60분의 4. 1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0번 봅시다. 정시비각형의 꼭지점 중 3점을 택하여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원래 전체 경우의 수라면 몇 시 몇이야? 근데 우린 더 이상 그거를 전체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문제를 보니까 이미 직각 삼각형이래요. 그 중에 이등변 삼각형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제 배웠던 거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하나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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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자, 먼저 직각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결국은 이런 지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선택받지 못한 점을 생각해보면 5개 뭐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 말은 12개의 점 중 선택받지 못한 9개가 있을 텐데 그 9개 중 5라는 자연수가 보여야 되니 먼저 직각삼각형은 9라는 숫자를 3개의 덧셈으로 표현할 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 돼. 5 더하기 4 더하기 0 있을 거고 또 5, 3, 1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있었겠지. 자,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냐? 해서 얘를 딸깍딸깍 12번 된 다음에 좌우반전도 있었기 때문에 얘는 24개였고 얘는 24개였고 이게 12, 2가 똑같아서 2팩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건 대놓고 숫자 똑같은 거 있으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나는 총 몇 개 중에 60개 중에 뭐가 차지하는 비율? 12가 차지하는 비율 찾으면 되니까 60분의 1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표본 공간의 축소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봅시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니까 곱이 짝수. 이게 배경사건.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합도 짝수. 요거를 봐야 되는 거지. 맞냐?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 자, 곱이 짝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럼 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빠르지?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거 빼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6에 36가지. 근데 곱해서 홀수이려면 둘 다 홀수니까 3 곱하기 3이겠지? 27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 뭐도 짝수인 거? 합도 짝수인 거를 찾아봐야 돼. 자, 그럼 보자. 합이 짝수이려면 홀짝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 홀홀이나 짝짝이어야 돼. 근데 홀홀은 애초에 따지질 않아. 왜냐면 나의 표본 공간은 이미 곱이 짝수다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세 개에는 이게 없거든. 그치? 자, 그러면 짝짝인 거 그러니까 뭐 몇 개겠어요? 3, 3은 9. 그렇다면 27가지 중에 그중 내가 원하는 건 9개구나.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결국 조건부 확률 문제는 그냥 확률 때는 분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되게 쉬웠어. 그냥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개 중에 3개, 10C3 때리면 그만이었던 게 분모도 뭔가 구해야 되고 그중 분자도 따로 구해야 돼서 분모, 분자 2번 경우의 수 구하는 게 필요한 좀 귀찮다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어느 영화 관람객의 5분의 3은 남학생이고 3분의 남자면 6분의 5가 남자이거나 학생이다. 남자일 때 학생. 이거 잘 보니까 뭘로 바꿔 풀면 편할까? 지금 이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사건이 뭐가 있어? 학생이냐 아니냐? 남자냐 아니냐지. 그럼 뭐가 좋을까? 표가 낫겠네. 사건이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남자다, 남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다,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자. 자, 전체 5분의 3 귀찮거든. 그냥 명수로 가자. 전체 명수를 뭘로 할까? 30명쯤으로 할래? 뭔가 분모가 6분의랑 5분의라서 해볼까요? 여기 30명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학생이 5분의 3이라면 학생이 몇 명이야, 토탈? 18명. 그럼 학생이 아닌 사람은 12명 이렇게 빈칸 채우고. 그 다음 3분의 2는 남자란다. 남자가 20명. 남자가 아닌 사람이 10명. 근데 6분의 5가 남자이거나 학생. 그게 뭐야? 남자이거나 학생이라는 건 이건가? 그치? 남자이거나 학생 합집합. 그러면 편하게 생각하면 요만큼이 전체 몇 분의 몇이야? 몇 명이야 그러면? 하면 이제 남은 칸 다 채우면 되겠지. 옆으로 보면 7, 20이랑 여기니까 13, 10이랑 5니까 5고 옆으로 해봐도 확인, 실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자. 어떤 사람을 뽑았더니 남자였대. 그럼 더 이상 나의 표본 공간은 30명 전체가 아니라 어디로 줄었어? 남자 20명으로 줄었어. 그 중에서 그 사람이 학생일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0분의 13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로만 해보자. 16번은 일단 표 잘 읽으면 될 것 같고 18번 어느 반 학생 30명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 읽어보니까 그게 여자 남자. 이 문제도 뭘로 바꿔 풀면 될까? 표. 나누는 기준은 뭐야? 남자 여자랑 안경 썼다 안 썼다로 표 작성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뒤로도 다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유형 2번 가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계산. 23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거는 이거일 때 A 여바 B를 구해주세요. 식으로 풀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빠르게 가볼게. 바로 암산되냐? 교집합 얼마임? 0.1. 그럼 A쪽 여기 남아있는 건 B쪽 가생이는 이 상태야.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A, 여, 바, B야. 그럼 일단 누구 중에서 보면 돼? B 중에서 보면 되고 그 중에 A가 뭐 한 거? 아닌 거. 0.3분의 얼마? 0.2.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쉽게 푸는 겁니다. 이 유형은 가장 쉬운 거야.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A랑 B가 배반 사건이래. 이게 뭔 말이야? 오케이. 그럼 둘이 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 A가 3분의 1, B가 5분의 2다. 자,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 바, B의 여집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B 여집합 중에니까 B 바깥에 얼마 있는 거야 전체? 0.6, 5분의 3이 있겠지. 그중 A는 얼마야? 3분의 1인 거지. 9분의 5. 이 유형은 식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른 유형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자.
자, B가 5분의 2고, 이거 좀 써볼게. PB가 5분의 2. 그 다음에 P에 B바 A가 3분의 1. 그 다음에 P에 A 합집합 B가 5분의 3이다. 먼저 조건부 확률부터 해석해볼게. 준겸아, 이거를 한글로 해봐. 누구 중에 누구의 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그 말은 A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이래. 근데 당연히 전체가 얼마인지 바로 안다면 편하겠지만 바로 알진 못해요. 그래서 미지수 써볼게. 내가 여기를 x라고 하면 전체가 몇 x? A 전체가 몇 x? 3x지. 왜냐면 A 중에 x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니까. 그럼 전체가 3x면 보기 좋게 여기 몇 x? 2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5분의 3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 남아있는 거 5분의 3에서 몇 x 뺀 거? 3x 뺀 거. 아, 그러면 이제 PB가 해석이 되겠네. PB는 뭐야? 5분의 3 빼기 2x. 따라서 x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요? A바 B. P의 A바 B. 자, 우서가 P의 A바 B가 한글로 무슨 뜻이야? B 중에서 A의 그거 지칭 대명사 씨발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B 중에서 A의 범위? 범위. 어떻게 너는 내가 한 말 바로 리피트 애프터 미도 안 되는 거야. B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따라서 B는 전체 5분의 3 빼기 몇 x? 2x. 뭐 실제로 5분의 2라고 알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5분의 2. 그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여기지. x니까 10분의 1이겠다. 그러면 4분의 1이겠네. 오케이. 우서가 이게 뭐라고 한글로?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유형이니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31번 볼게요. 파란 공 4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낼 겁니다.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노란 공을 꺼내라. 첫 번째 파란 공 꺼낼 확률 얼마? 일단 잠깐만. 블루가 4개고 옐로우가 5개입니다. 오케이. 자, 블루 꺼내봐. 9분의 4.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란 공 꺼내야 돼. 그치? 공이 8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옐로우는 5개야. 이때 중요한 거 봐봐. 이게 내가 주머니에서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다. Yes or no? No. 이 8분의 5는 뭐가 뽑혔을 때? 블루가 뽑혔을 때 내가 옐로우를 뽑을 확률이다. 그러니까 우리 직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잘 풀었어. 이게 맞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8분의 5라는 건 그냥 확률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이었다. 원래 직관으로 알던 걸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다. 값은 이겁니다. 33번 보겠습니다. 흰 공 4개, 바둑, 검은 공 6개가 있습니다. 한 개씩 2번 꺼냅니다. 한 번 꺼낸 거 다시 넣지 않아요. 꺼낸 바둑들이 모두 검은 바둑이다. 너무 쉬워요. 10분의 몇 곱하기? 10분의 6 곱하기. 그 다음은 9분의 5다. 맞죠? 이거 쉬운 거야. 곱셈 정리 부분은. 자, 그래서 레벨 2 35번으로 가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10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번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시행을 3번 할 겁니다.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세수의 곱이 홀수. 아, 이것도 쉽긴 쉽네. 세수의 곱이 홀수라는 건 다 홀 보면 되겠지. 자, 그럼 10개 중에 맨 처음에 홀수 몇 개 있나? 5개. 근데 그 다음엔 주머니 몇 개로 줄었는데? 그 중에 홀수도 4개. 그 다음은 8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맞죠? 그 다음 37번 봅시다. 성훈이가 농구에서 자유투를 할 때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 성훈이가 2번의 자유투를 시도할 때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아, 이제 좀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식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게 시간 순서에 따라 뭔가 진행된 느낌이지. 그럼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도구 표, 수형도, 식 중에 뭘로 한번 해볼까? 수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멀티버스로 첫 번째로 first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first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second를 성공 또는 second를 실패 이쪽도 성공 또는 실패 이렇게 네 가지 멀티버스가 있긴 할 거야. 근데 그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자. 성훈이가 두 번째 자유투를 시도할 때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확률. 뭐만 빼면 될까? 네네. 실패만 빼주면 두 번 성공, 성공 실패, 실패 성공, 적어도 한 번 성공이겠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읽어보자.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면 처음에 뭐 해야 돼? 실패해야 되니까 얼마야? 3분의 1. 근데 문제에서 실패했을 때 또 실패할 확률. 딱 원하는 거였네. 얼마야? 5분의 1. 따라서 15분의 1만큼이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구나. 이렇게 수형도를 이용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9번)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0.4, 오지 않은 달에 오지 않는 확률이 3, 이것도 시간 순서가 바로 보이지. 수형도를 해볼게요. 이미 화요일 날에 비가 왔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을 관찰해야 돼? 수요일. 수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로 가서 목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멀티버스가 뭐냐면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야. 그 말은 몇 번이랑 몇 번 멀티버스를 원해요? 13. 그렇지, 13.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미 비가 왔으니까 위쪽 테크. 비 왔는데 또 올 확률 얼마야? 0.4. 또 왔는데 또 와. 0.4. 아래 테크 가봅시다. 비가 왔는데 안 오는 건 0.6이게 0.7이게? 0.6. 그치? 누구의 여사건인지 봐야 돼. 온 다음에 올 확률이 0.4면 온 다음에 안 올 확률이 0.6이겠지? 누구의 여사건인지 잘 봐야 돼. 그래서 0.6 곱하기. 자, 그 다음엔 안 온 다음 날 온대. 0.3. 자, 그러면 0.34 이렇게 나오겠다. 더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 41번 봅시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5개의 제비 중 1개가 당첨 제비다. 이 주머니에서 A, B 두 사람이 A부터 시작하여 A와 B가 교대로 임의로 1개씩 뽑을 때 당첨 제비를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돼. A가 이기려면 맨 처음에 A가 그냥 당첨 뽑으면 끝나겠지. 아니면 또 어떤 케이스도 있을까? 이제 멀티버스를 굳이 수형도를 안 그리고 옆으로만 써보는 거야. 처음에 A가 실패하고 B도 실패하고 근데 A가 성공. 또 그 다음 뭐 있나? A가 실패, B도 실패, A도 실패, B도 실패, 마지막에 당첨. 이거 말고 있을 수 있나? 왜냐면 제비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5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가보자. 자, 5개 중에 일단 1개만 당첨입니다. A가 맨 처음에 당첨해버릴 확률 얼마야? 5분의 1. 얘는 일단 꽝 4분의 3. 이제 주머니 몇 개로 줄었어? 3분의 당첨해야 되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얘도 순서대로 5분의 4로 꽝. 그 다음은 4개 중에 3개. 그 다음은 3개 중에 2개. 그 다음은 2개 중에 하나까지 하면 생각해봐. 이미 꽝 4개가 나갔어요. 그럼 마지막은 당연히 1분의 얼마야? 1. 남은 게 당첨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약분을 일단 할까? 5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5분의 1이네. 5분의 얼마야? 5분의 3이네.
맞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 아까 그 당첨제비 뭐지? 제비 뽑기는 공평하다랑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돌 3개,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고, 자, 이런 느낌부터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나갈게. A 주머니에는 화이트가 3개 있고 블랙이 4개 있다. 이렇게 요약을 안 하면 문제 풀면서 다시 글을 읽어야 되는 수고가 생기니까 읽으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시는 게 낫다. 마찬가지로 B에는 화이트가 4개 있고 블랙은 2개가 있구나. A에서 임의로 1개를 꺼내서 주머니 B에 넣고 B에서 1개 꺼낼 때 B에서 화이트를 꺼낼 확률은? 얘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볼까? 수형도. 시간 순서가 있으니까 수형도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맨 처음에 벌어질 수 있는 멀티버스는 A에서 뭘 뽑는 거야? A에서 화이트를 뽑거나 아니면 A에서 블랙을 뽑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여기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A에서 화이트 뽑을 때랑 A에서 블랙 뽑아서 줄 때랑 그 다음에 B 주머니의 사정이 달라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머니 사정이 계속 바뀌는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라서 내가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그때의 B 주머니 사정을 다시 쓸게요. 이때 A에서 화이트 뽑아가면 여기 구성이 어떻게 돼? 화이트 5개, 이거야. 화이트 5개, 블랙 2개겠다. 이런 주머니 사정이다를 메모해 놓는 거야. 요 상황은 화이트 4개, 블랙 3개인 상태야. 맞죠? 그 다음 또 이제 B에서 화이트 뽑거나 블랙 뽑거나 화이트 뽑거나 블랙 뽑거나라고 멀티버스가 열릴 수 있지만 이제 문제를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뭘 뽑아야 돼? 화이트 뽑아야 되겠지. 그럼 굳이 여기서 블랙 뽑은 세상을 내가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이트, 여기서도 화이트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그 2개의 멀티버스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A에서 화이트 뽑는 경우의 확률 얼마야? 7분의 3. 그 다음 주머니 사정 써놨으니까 편해. 여기서 이제 화이트 뽑자. 7분의 5. 맞아요. 마찬가지 A에서 B 블랙 뽑자. 주머니 사정을 미리 써놨으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된다고. 7분의 4. 따라서 49분의 16이랑 15 하면 3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슈? 오케이. 자, 그 다음 45번. 주머니 A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비슷한 느낌이야. 일단 요약을 할게. A에는 화이트 하나와 블랙 셋이 있고요. 그 다음 B 주머니에는 화이트 하나와 블랙 2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실행할 때 3단계에서 흰 공이 나와라. A에서 B 넣고 B에서 A 넣고 A에서 1개를 꺼냅니다. 멀티버스 8개겠다. 그죠? 자, 그럼 해볼게. 맨 처음에 2개로 열릴 거야. A에서 뭐 뽑거나 A에서 화이트거나 블랙이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주머니 사정을 다 미리 그려놓자. 만약에 A에서 화이트 꺼내면 B의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되나? 화이트 2에 블랙 2. 그 다음 이쪽은 화이트 1에 블랙 3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주머니 A로 뭔가 넣을 거지. 그럼 또 여기서 B에서 화이트 할 수도 있고 블랙 할 수도 있고 똑같이 B에서 화이트 할 수도 있고 블랙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누구의 주머니 사정을 미리 그려둘까? A의 주머니 사정을 이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자. 차분히 하면 돼. 아까 화이트 빠졌거든? 근데 또 화이트 들어왔어. 1, 3이겠다. 화이트가 나갔는데 블랙이 들어왔어. 블랙 4만 있겠다. 블랙이 나갔는데 화이트가 들어왔어. 블랙 나갔는데 블랙 들어왔어.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매번 바뀌니까 이렇게 시각화를 안 하면 머리로 하면 헷갈린다.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다시 뭐 해야 되면 A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이번엔 뭐만 나오면 된대?
흰 것만 나오면 된대. 그래서 여기서 나는 화이트야. 여기서도 나는 화이트 뽑을 거고, 여기서도 화이트 뽑을 거고, 여기서도 화이트 뽑을 거야. 아, 멀티버스가 4개 있구나. 이 4개를 다 관찰해보면 돼. 자, 첫 번째 멀티버스도 가봅시다. 뭐 굳이 쓰자면 처음에는 A에 화이트 1개와 블랙 3개가 있었습니다. 부터 보면 더 이상 이제 요 그림만 봐도 다 돼요. 자, A에서 화이트 꺼내보자. 4분의 1. 그냥 이거 다 가볼까? 이쪽도 4분의 1이고 여기는 블랙 꺼내는 거니까 4분의 3, 4분의 3. 노란색 다 해결했고, 그 다음 여기서 화이트 뽑아보자. 4분의 2. 여기서 블랙 뽑자. 4분의 2. 여기서 화이트 뽑자. 4분의 1. 여기서 블랙 뽑자. 4분의 3.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화이트 노려서 뽑자. 4분의 1. 아이고 못 뽑아. 없으니까. 여기서는 4분의 2. 여기서는 4분의 1.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전체 64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9. 2 더하기 6 더하기 9.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 오케이. 이제 요게 멀티버스 관찰의 기초였고, 이제 그게 조금 더 귀찮아지는 거 마지막 유형 멀티버스 관찰 유형 4번. 자, 간단한 기초 연습 레벨 1부터 또 쭉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조건부 확률적 문제는 뭐가 관건이냐면 내가 안 헷갈리게 어떤 멀티버스가 열렸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구하고 싶은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처럼 수형도 그리면서 주머니 사정이 바뀌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주머니 사정을 다 그려가면서 푸는 게 무조건 좋으니 영상을 복습하거나 좀 이따가 시간 남으면 잠깐 문제 풀 때 나처럼 꼭 풀어주세요. 머리가 된다고 대충 머리로 끄적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수능 문제 같은 거 풀어야 될 때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이 양식을 익혀두면 어려워져도 똑같이 이 양식 그대로 가면 돼. 나 고3 수업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풀거든. 날 믿고 따라 해보시면 돼. 자, 46번 봅시다.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냈다.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어떤 멀티버스가 있을 거냐면 first에 뭐 또는 뭐 꺼낼 수 있나? 흰 검. 당연히 두 번째도 흰 검. 얘는 굳이 주머니 사정을 안 그릴게. 왜? 어차피 뽑기만 하는 거니까 충분히 머리로 커버 가능하지. 근데 얘는 아까 A에서 뽑아서 B에 넣으면 B가 달라지고 하니까 좀 복잡해서 쓴 거고 이 정도는 충분히 머리로 커버 가능할 거야. 자, 그래서 first, second에 이렇게 멀티버스가 있는데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대. 그 말은 나의 표본 공간이 4개 멀티버스 전체가 아니라 어디로만? 2번, 4번으로만 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몇 번을 보고 싶은 거야? 첫 번째도 블랙인 얘를 보고 싶다. 아까 내 배달 쿠폰 그거랑 다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흰 공이 2개였고 블랙은 4개고요. 뽑은 공 다시 넣는데 안 넣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안 넣는데. 그럼 머리를 잘 써야 돼. 처음에 화이트 꺼낼 확률 얼마? 6분의 2. 주머니 몇 개로 줄었는데? 그 중에 블랙이니까 5분의 4. 이번엔 처음에 블랙 뽑아봐. 6분의 4. 주머니 몇 개로 줄었고 또다시 블랙이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 할 거니까 분모 다 똑같은 거 보이지? 그러면 8 더하기 12분의 12만 해도 되겠지. 30분의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다 똑같이 있을 거니까. 따라서 20분의 1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이건 요약을 해야 되겠다. A에는 화이트 4개와 블랙 3개가 있고 B 주머니에는 화이트 3개와 블랙 4개가 있습니다. A, B 중 임의로 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임의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 택한 주머니가 A였을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얘는 어떤 멀티버스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임의로 뭔가 A, B 중에 하나를 골랐다. 일 때 A 뽑을 수도 있고 B 뽑을 수도 있겠지. 맞냐? 그래서 일단 처음에 A를 뽑았을 수도 있고
B를 뽑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각각의 세계관에서 뭐냐? 두 개를 뽑았더니 흰색이야 돼. 그러면 어차피 봐봐. 여기서 두 개 꺼내면 어떤 가능성들이 있냐면 화이트 두 개 꺼내거나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꺼내거나 블랙 두 개 꺼내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미 나에게 일어난 배경사건이 뭐래? 두 번째 뽑았을 때 공이 무슨 색이래 다? 흰색. 그럼 이거나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돼. 멀티버스를 추적해 갈 거야. 여기서 화이트 두 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두 개야. 아, 이게 표본 공간이구나. 근데 그 중에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주머니 있대. 랜덤하게 그냥 하나, 이거 할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그럼 이번에는 A에서 두 개 뽑을 거야. 전체 경우에서 몇이면? 7개 중에 두 개 뽑을 거야. 근데 나 화이트 두 개 뽑아야 돼. 몇이면? 4C2. 랜덤하게 B 뽑아봐. 2분의 1. 근데 이제 거기서 뽑을 거니까 7C2 중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노란색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싹 다 분모 어차피 7C2랑 곱하기 다 똑같잖아. 그러면 6이랑 3만 보면 될 거야. 따라서 6 플러스 3분의 우서가 얼마? 쳐줘라서 방금 놓쳤죠. 다 봤습니다. 뭘 잘했다고 쳐줘라 이 새끼야. 주머니에서 팔을 빼. 너네 수업을 감상하러 오니? 집중하러 오지 않고? 세종민도 종종 다리 찍고 온 다음에 팍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둔각으로 이러고 저 새끼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고 니놈 새끼는 껌뻑껌뻑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49번 갑시다. 레벨 2야. 어느 회사는 두 공장 A, B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40%, 60%를 생산하고 A, B의 불량률이 각각 1%, 2%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 뽑았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그것이 A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은? 그럼 가능한 전체 케이스가 뭐야? A에서 불량일 수도 있고 B에서 불량일, 두 가지밖에 없구나.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뭐야? A에서 불량이었던 것. 그럼 가보자. A는 전체에 얼마를 생산한대? 40%. 그럼 어떤 제품이 A에서 생산될 확률 10분의 4. 근데 거기서도 불량일 확률은 100분의 1.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이 B에서 생산됐을 확률은? 근데 거기서 불량일 확률은? 어차피 분모 다 1000으로 똑같은 거 보이지? 그러면 4 더하기 뭐 분의? 12. 그 중에 뭐 찾고 싶어? 4쪽 찾고 싶어? 4분의 1이겠죠. 이해돼요? 이거를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고 표로도 해보면 공장 A, B가 있고 그 다음에 불량품이랑 안 불량품이 있겠지. 맞냐? 그러면 A 공장이 전체의 40%니까 대충 400개라고 치고 B를 600개라고 치면 그 400개 중에는 불량품이 몇 개야? 4개. B에서는 12개. 그 다음에 표를 어떻게 읽냐면 이미 하나가 불량이었대. 근데 그 중에 뭐? A. 이렇게 표로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54번) 보겠습니다. 어느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 암에 걸렸, 아까 했던 예시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번 표로 접근해 볼까요? 54번. 어떤 거랑 어떤 거로 표를 만들어 볼까? 이 사람 암이다, 암이 아니다랑 그 다음에 너 진단 받았어, 넌 죽어랑 넌 안 죽어, 진단 X가 있을 겁니다. 맞냐? 자, 정보를 한번 표시해보자.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 잠깐 보류.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 확률 94%. 보류. 이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 100명과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400명을 진단했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채우자. 암에 걸린 사람 총 여기 몇 명? 100명. 안 걸린 사람은 400명. 그 다음 이제 앞에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이니까 뭐야? 내 표본 공간이 전체 500명이 아니라 어디로 줄어? 암에 걸렸다로 줄어.
근데 그 사람 중에 내가 뭐 할 확률? 진단할 확률이 98%래. 그럼 여기 몇 명이야? 98명. 진단 아닌 건 2명.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걔를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한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 진단 X. 할 확률이 94. 이건 몇 명이야? 94 곱해봐. 370. 여기 빈칸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500명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더니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 이제 내가 봐야 될 표본 공간이 뭐야? 진단으로 줄었어. 이 중에 실제로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지. 총 98 플러스 24분의 얼마? 98. 뭐 약분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56번은 똑같이 표 느낌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58번 가봅시다. A 상자에는 진실 2장과 거짓 3장. 요약을 하자. 우서가 진실이 영어로 뭐야? 맞아. true야? 명사는 뭐야? 그 true의 명사. 뭐로 했습니까? 트루 션도 있고 트루 철도 있고 트루 에이션도. 오. 거짓은 영어로 뭐야? 벌써겠죠. 오, 알긴 아는구만. 아니 그 정도 알아요. T를 몰랐잖아요. 네? 트루스 모르죠? 트루스. TRUTH 임마. 아쉬운 거죠. 자, 그 다음 B상자에는 숫자 1부터 9까지가 들어있대. 자, A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진실이 적힌 카드를 뽑은 사람은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적힌 사람은 거짓말을 말한다고 한다. 지현이가 A상자에서 한 장을 뽑은 후 B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고 하자. 지현이가 짝수를 뽑았대. 지현왈. 이거 짝수임 이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공이 진짜 짝수가 적힐 확률은 뭐냐? 그 말은 가능한 멀티버스를 생각해봐. 지현이가 짝수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냐? 만약에 트루스를 뽑았어. 그 다음에 실제로 뭘 뽑아야 돼? 진짜 짝수를 뽑아. 그러면 난 짝수야라고 하겠지. 아니면 어떤 카드 뽑은 다음에 거짓말할 거야 라는 포부를 뽑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홀수가 나와야 돼. 그 중에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임? 진짜 짝수인 거. 핑크분의 노랑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렵지 않네. 야, 우서가 트루스 뽑아봐. 5분의 2요. 그 다음 1부터 9까지 맞냐? 9 중에 짝수 뽑아봐. 자, 이번엔 false 뽑아봐. 5분의 3이요. 홀수 뽑아봐. 5분의 9요. 자, 그러면 분모가 모두 다 40으로 똑같은 거 보일 테니까 8 더하기 뭐 분해? 15. 그 중에 뭐 원해? 8을 원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상황이 어떤 건지를 잘 도식화해서 시각화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0번 한번 가볼까요? 초아는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병신인가? 초아가 세 장소 ABC를 차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야 세 장소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 것을 알았을 때 장소 B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자, 이게 어떤 멀티버스가 가능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네가 A에 놓고 왔어. 미리 A부터 방문했는데 그럼 B, C에 또 놓고 온다 이런 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가능한 거 해보자. 첫 번째 멀티버스는 A에 놓고 온다가 있겠고, 두 번째는 A에는 안 놓고 왔는데 B에 놓고 왔다. 이때 B에 놓고 왔어 이미. 그럼 C에 놓고 왔다 안 놓고 왔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가능성은 A에도 안 놓고 B에도 안 놓고 왔는데 마지막 값이 C에서 잃어버렸다가 있겠지. 그중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두 번째.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먼저 어디서든 4분의 1의 확률이래. 예, 4분의 1. A에 안 놓고 왔대. 근데 그 다음에 놓고 왔대. 그쵸? 얘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그렇지, 요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그 중에 얘
할 거니까요. 뭐 곱해서 그냥 편하게 정수로 갈까? 64 곱할게요. 64 곱하면 16, 64 곱하면 12, 64 곱하면 9. 따라서 16 더하기 12 더하기 9분의 12.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멀티버스를 관찰하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관찰하면 된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중간까지. 다음 시간에 요거를 바탕으로 좀 더 다른 이야기도 추가로 하게 될 겁니다.